10반. 우리 오늘도 재밌는 한국사 수업을 한번 해볼까? 자, 슝! 오늘 배울 내용은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에서 시작해서 신군부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까지. 교과서는 250쪽이고 학습지는 135쪽.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 아니 그 전에 그래 얘들아, 원래는 선생님이 줌 수업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줌 수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수능 고사장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어.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혼자 하려니까 재미없다. 아무튼 선생님이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오늘 성윤이 생각을 했어. 성윤이 생각을 왜 했을까? 선생님 오늘 수능 감독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는 급식을 먹지 않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먹어야 돼서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자리에 선생님들 따라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성윤이 자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성윤이? 내가 아는 그 성윤이? 라고 생각하면서 줌 수업 한 번 더 해가지고 성윤이한테 이번에 또 박효신 노래 불러달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 선생님 혼자 재밌나? 아무튼 그랬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은 박정희가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됐지. 원래는 중임 제한이 있었어. 두 번째까지 대통령이 됐는데 한 번 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친 거지. 이때가 6차 개헌이었고 3선 개헌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민투표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됐고 71년도에 또 대선이 있게 돼. 이때 박정희랑 김대중이 맞붙게 되는데 박정희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반공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 저 지금까지 경제를 제가 살렸습니다. 국가안보 잘하고 있고 반공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더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김대중은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은 자, 국민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선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김대중은 이때 박정희가 한 번 더 대통령이 되면은 영구집권을 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국민들에게 힌트를 줬지만 국민들은 그 힌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다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 그래서 당시에 대외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돼. 어디서 들어봤지? 우리 현대사 첫 시간에 세계사 흐름 간략하게 봤었잖아. 그때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미국과 소련이 맞붙는다 그랬지. 그 희생양이 바로 6.25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이었어. 근데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중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운동이 생기게 되냐면은 일단 반전 운동이 전개가 돼.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좀 평화롭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전 운동이 정말 거세게 일어났고, 이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해. 사실상 패배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반공을 더 이상 못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남한에서의 경제 위기가 닥쳐. 65년에 일본이랑 국교 정상화를 했잖아. 한일 협정을 하면서 차관을 도입을 했어. 유상 차관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갚아야 되는 거야. 유상이잖아. 갚아야 되는데 플러스로 이자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공도 못하게 되고 경제도 위기고. 근데 박정희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뭐라 그랬지? 반공과 경제라고 그랬지. 이거 둘 다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희도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박정희는 어떻게 나중에 정치를 해갔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북한이랑 7.4 남북 공동성명이란 걸 발표를 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김일성을 만나러 갔고, 여기서 우리 어떻게 통일을 해볼까?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이때 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일단 여기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됐어. 자주라는 건 우리나라 통일을 할 건데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기타 여러 나라들의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통일을 하자. 그리고 민족이 대단결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뭔가 통일될 것 같아. 그치?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각각에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수단으로 쓰이게 돼. 북한에서는 일단 간략하게 보면은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거든. 그래서 김일성 우상체제를 강화를 했고 주체사상을 강화를 했어. 그래서 독재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 7차 개헌인데 이때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박정희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지금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든 거지. 되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이를 통해서 이제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지. 내용을 보면은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에 중임 횟수 제한을 없앴어.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일단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중임의 제한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이제 무수히 뭐 죽을 때까지 출마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영구 독재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간선제야. 간선제인데 국민의 대표자가 뽑는 거기는 한데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그런 회의기구에서 뽑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건 지금 유신헌법의 구실이 통일이니까 여기 통일을 갖다 붙인 거고, 또 하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공을 해본 사람이 통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공을 해본 박정희 내가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 더 믿어달라. 내가 바로 반공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통일도 다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후보는 당연히 한 명이었고 찬반투표로 이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랑 다른 거 어떤 게 있냐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언제 만들어졌지? 5.16 군사정변 때 만들어졌지. 최고 통치기구였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졌을까? 나중에 신군부에서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전두환, 노태우 이때. 그래서 5.16 군사정변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그리고 유신체제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신군부 때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각각 외우고 헷갈리지 말자. 알겠지?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혔고, 그 다음에 유신우정회가 아니라 유신정우회야. 선생님이 오타를 냈는데 지금 고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신정우회야 얘들아. 우정회 아니다. 유신정우회, 정치적인 친구. 요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을 조금 못 믿었나 봐.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헌법을 고칠까 봐 자신이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 3분의 1로만 모아서 유신정우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법관 인사권, 법관을 자기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상권 분립이 붕괴되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긴급조치권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긴급조치권은 뭐 긴급하게 조치를 내리는 권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상위에 있는 헌법이 뭐지? 헌법이지. 헌법인데 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긴급조치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긴급조치권에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긴급조치권이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되지. 실제로도 많이 제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유신체제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그 사람들 다 잡아가고 구속을 하는데, 그것을 잡아가는 법률적인 근거가 바로 긴급조치권인 거지. 아무튼 무수히 많은 긴급조치권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일단 김대중이 일본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해. 그리고 김대중을 납치하는, 정부가 김대중을 납치해버렸어. 그래서 그런 납치하는 사건이 73년도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장준하라던가 백기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이런 거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언론 자유 수호 운동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독재자는 언론을 탄압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뭐 신문사라던가 뭐 TV 방송국 이런 거 다 탄압을 했는데, 이때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게 된 거야.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있는데 광고주들이 동아일보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했어. 이런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신문사는 원래 광고로 먹고 살거든.
그래서 너네 자꾸 그러면은 우리 더 이상 광고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이제 주지 않았거든. 그럼 신문에 광고가 있었던 칸이 텅텅 빌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동아일보가 그냥 내버린 거야. 그냥 발행을 해서 국민들이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걸 대놓고 보여준 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이고, 그리고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민청학령 사건이라 그래.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다 잡아간 거지. 배후에 공산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잡아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2차 인혁당 사건이야. 1차 인혁당 사건이 60년도에 있었어. 60년대에 인혁당이라고 해서 북한의 진영을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속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2차 인혁당 사건은 그 1차 인혁당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재건을 하고 있구나, 재건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린 게 2차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해서 3.1절 기념 미사를 위해서 명동성당에 모였던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발표를 했지. 유신 정권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정권의 퇴진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 이런 거 다 선언하고 나오자마자 긴급조치권으로 다 구속이 됐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유신 체제가 붕괴가 되는데, 배경으로는 제2차 석유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해. 이 총선은 당시에 국민들이 뽑았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당시의 동향을 조금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민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중시하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많이 독재를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그렇게 인권 탄압하면은 미군을 철수하겠다, 감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악화됐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제2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오면서 원유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거든. 원유 수입해서 이거를 가공을 하고 다음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는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기가 휘청휘청하게 되는데, 이때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3달치 월급을 내지 않고 사장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가발을 만들던 그런 회사였거든. 가발 만들던 여공들, 여자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 가. 야당이었는데 왜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했냐면은, 여기에는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이 있는데, 학교라던가 종교시설 혹은 이런 야당이야. 왜냐면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공권력이 원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 버렸어. 경찰들이 사무실을 들어가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공 1명이 사망을 하게 돼. 그래서 김영삼이 외국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들 외국들 지금 뭐하냐, 우리나라 이렇게 독재받고 있다, 너네들 왜 가만히 있냐,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결과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을 당해. 국가의 위신 문제라고 하면서 제명을 당했고, 당시 김영삼의 지역구이자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지. 그게 부마 항쟁이야. 이 부마 항쟁에 책임을 두고 정부에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함으로써 이제 유신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12.26 사태인 거야. 12.26 사태로 유신 체제가 붕괴됐고, 이때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많은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 근데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해. 왜냐면 지금 뭐 20년 넘게 박정희가 집권을 했잖아. 약간 좀 정신적인 지주랄까? 한 국가의 아버지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피살당했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했던 거지. 사회가 굉장히 혼란됐는데 이런 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군부 세력이 그런 명분 하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간은 79년 10월 26일에 이후에
비상계엄이 발동된 후부터 80년 5월 17일 이전까지를 얘기를 해.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계엄령 철폐라던가 신군부의 퇴진, 헌법 개정을 요구를 했어. 그리고 5월 15일이 되면 이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부에서 의견이 좀 갈리게 돼. 한쪽에서는 계속 시위를 하자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우리 좀 물러나자. 우리가 지금 시위를 함으로써 사회가 혼란해지고 안정이 되지 못하면은 신군부가 계속해서 정치에 개입할지도 모른다.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회군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틈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 광주에서 일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를 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21일에 계엄군이 발포를 하니까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이전에 뭐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 무기를 막 탈취해서 같이 하기도 했는데, 이때 정부는 언론을 통제를 해서 광주에는 폭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를 봉쇄해버렸지. 시민들이 이런 위원회 조직을 해서 이후에는 평화 협상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공수부대들이 이런 전남도청을 점령을 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끝이 나게 된 거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이 되겠어.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의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지를 볼 건데, 자, 사료. 이거 조금 어려워, 얘들아. 이거 좀 어려우니까 지금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제 사료 이런 거 살펴보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보도록 하자. 자, 이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계속 진도를 나가겠다. 자, 1번. 자료 2의 제1조와 제18조가 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지 말해보자. 자료 2번. 자료 1의 제73조와 자료 2의 제53조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자, 1번 보면은 제1조는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제18조는 법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번은 제73조와 달리 제53조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집회가 불가능한 때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오른쪽에 있는 사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보자. 자, 여러분 스페이스바 누르고 각자 풀어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자. 여러분들 이제 원격 수업 끝나면 한 대략 2주 정도 있다가 시험 친다며?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1번 보면은, 자, 이거 상원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자, 실장으로서 1번 3.15 부정, 아니. 1번 답이 뭐지? 그렇지.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였고, 어떻게든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1년 전부터 했지. 그러나 김주열이 사망한 거를 보고 나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고, 대학 교수가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지.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이 됐고, 이때 내각 책임제가 됐어. 그래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라던가 경제 발전 이런 정책을 펼쳤지만 민간의 각계각층에서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됐지. 그래서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자, 2번. 자, 얘들아, 이거 답 뭐지? 이거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자, 누가 읽어볼까? 건우야, 마건우, 너 또 PC방에 있니? 그래, PC방에서라도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자. 자, 2번은 5.16 군사정번. 이때 최고회의기구로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고, 한일협정,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라던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3번. 이건 누가 답을 말해볼 거냐면은, 성현아, 조성현. 한번 읽어봐. 그치? 삼선 개헌. 대통령이 지금 세 번째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삼선 개헌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재체제를 구축하게 되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10월 유신이 되는데, 자, 4번 답은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권민석. 보고 있나? 지금 2배속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읽어봐. 그치? 유신헌법. 영구 독재 체제의 기반이 되었고, 상권 분립 무력화했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다양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 유신헌법이고, 이것에 대한 저항과 탄압, 그리고 붕괴까지 이런 흐름이 있었어.
사회가 혼란하다고 규정한 군사들이 또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자, 5번. 이거 중요하지? 5번 답은 누가 말해볼 거냐면은 지화, 박지화. 그치?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자,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면 되겠어.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아이고, 줌 수업도 힘든데, 오프라인 수업도 힘든데, 이렇게 혼자 동영상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애기들. 아이고, 우리 아가들 정말 이제 대견하고, 끝까지 다 들은 친구들은 정말 대견하고 장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김주익 선생님 모실 거고, 굉장히 반갑겠다. 그리고, 얘들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아가들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든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랑 수업해서 정말 재밌었고, 그래, 얘들아, 뭐, 살면서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말 못한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선생님이 잘 받아줄 테니까 연락을 꼭 해봐. 해주렴. 너희들의 소식이 궁금하다. 그래, 아무튼 얘들아 고생 많았다. 안녕.